반갑습니다.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김영석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60에서 75사이가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냥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50세라는 고개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그 이후에 삶이 빛나는 보석이 될 수도 있고 평생 쌓아온 공덕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비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0세를 천명을 아는 나이, 즉 지천명, 지텐명이라 부릅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성숙해져야 하는 시기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소중한 시기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무서운 암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 암기는 칼이나 총보다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고 주변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며 결국 내가 평생 땀 흘려 일구어온 복과 운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두운 기운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짐이 많아도 기운이 있어 버팁니다. 하지만 50이 넘어가면은 배낭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기에 더 많은 욕심과 원망, 그리고 내가 맞다는 고집의 짐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기의 시작입니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젊었을 때의 얼굴은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지만 50 이후의 얼굴은 오롯이 자신이 살아온 마음의 성적표입니다. 눈가에 어린 도끼, 입술 끝에 매달린 불만,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 이런 것들이 모여 당신의 복을 쫓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회사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무시하느냐고 말이죠. 이해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를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요. 하지만 그 보상 심리가 바로 암기가 되어 당신의 노후를 망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권위주의가 되고 그 권위주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듭니다. 복부이라는 것은 사람을 타고 흐르는 법인데 사람이 떠나가니 복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수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존경받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는 이가 있는가 하면 평생 부와 명예를 쌓고도 말년의 고독과 원망 속에서 비참해지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음속에 어두운 기운을 걷어냈느냐 아니면 그것을 훈장처럼 달고 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50세는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불타는 미움,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그리고 타인을 내 발 아래 두려는 오만함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태워버릴 불씨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소박한 노인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암기를 발견하고 깨끗이 씻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진짜 열매는 이제부터 맺히는 것이니까요.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이들을 가장 가로막는 첫 번째 암기는 바로 고집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가 깊어진다고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지혜 대신 내 경험만이 정답이라는 아집을 가슴에 품습니다. 50세가 넘어서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당신의 복은 이미 그 입을 통해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강연을 다니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으로 위엄 있는 어른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50대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 자신이 성공했던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으며 그것을 타인에게, 특히 자식들에게 강요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망치고 복을 걷어차는 권위주의라는 암기입니다. 이 고집이라는 암기는 참으로 교활합니다. 본인은 그것을 가족을 위한 조언이나 사회를 위한 정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조언은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말을 안 듣느냐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 자식과의 인연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만 마지못해 얼굴을 비추고 속 깊은 대화를 피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내뿜는 고집의 암기가 그들을 숨막히게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그는 젊은 시절 사업으로 큰 부를 쌓았고 자식들도 모두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70세가 넘은 지금 거대한 저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전화를 피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만날 때마다 과거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남의 사정을 무시한 채 훈수두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엔 오직 그가 가진 돈을 바라는 사람들만 남았을 뿐 그의 사람은 남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복이 고집이라는 암기에 가로막혀 고립된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복을 유지하는 비결은 비우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과거의 유물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50세 이후에는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시대를 배우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 그것이 암기를 걷어내고 기품 있는 노년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집이 센 사람은 부러지기 쉽지만 유연한 사람은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경험을 정답이 아닌 참고서 정도로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의 곁으로 모여들고 당신의 삶에는 다시 온화한 복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이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구원할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50고개를 넘어서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암기는 바로 원망과 피해의식입니다. 제가 100년의 시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가슴 아픈 사실 중 하나는 노년의 불행이 대개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혹은 시대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고통을 현재로 끌고 와 남을 탓하는 마음은 당신이 평생 일군 복을 태워버리는 가장 뜨거운 불길이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한등이 많은 민족입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며 희생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지요. 특히 지금의 50대와 60대는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식을 뒷바라지하며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슴속에 나는 평생 손해만 보고 살았다는 보상심리와 서운함이 맺히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의식이라는 암기입니다. 이 어두운 기운이 몸에 배면 입만 열면 남 탓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바닥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원망만 가득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헌신을 감사해야 하기보다 그 헌신을 무기로 휘두르는 부모의 원망 섞인 말 한마디에 더 큰 상처를 입고 멀어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에 쇠사슬을 채우는 암기의 발현입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결국 보fu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복은 맑고 밝은 기운을 타고 흐르는데 원망의 구름이 가득하니 하늘이 내리는 평안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지요. 또한 이 원망이라는 암기는 우리 몸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화가 결국 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암아이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 많은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를 향한 용서 못할 미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셈입니다. 50세 이후의 건강은 보약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응어리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과거의 나와 화해한 사람입니다. 설령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고 인생의 불운이 나를 비껴가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며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남은 삶과 당신이 지켜야 할 복분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돈이 많은 것도 명예가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그릇에 담긴 원망의 찌꺼기를 이제는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노년을 향기롭게 할 새로운 인연과 평안의 복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린 고집과 원망이라는 암기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씻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복후의 기운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입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 둘 놓아줄 때 비로소 하늘이 내리는 새로운 축복을 담을 공간이 생기는 법이지요. 50세 이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정화의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언어의 정화입니다. 마른 마음의 알맹이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난하고 비꼬고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 습관은 당신 주변의 맑은 기운을 순식간에 탁하게 만듭니다. 대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버릇으로 만드십시오. 아주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 덕분이다라고 말하는 습관은 당신의 얼굴을 온화하게 바꾸고 떠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비결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암기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과 물건의 정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쌓인 낡은 물건들은 때로 과거의 집착을 상징합니다. 특히 아픈 기억이 서린 물건, 이제는 쓰지 않으면서도 욕심 때문에
쌓아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에도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새로운 복이 들어와 머무는 자리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만나면 에너지가 깎이고 서로 헐뜯기만 하는 관계는 과감히 멀리 하십시오. 50세 이후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세 번째로, 타인에게 받은 상처에 대응하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할 때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맞서 싸우는 것은 내 복을 깎아먹는 짓입니다. 그때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십시오. 상대의 무례함을 내 마음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암기가 내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최고의 방어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의 삶, 즉 남을 위해 사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50세까지는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사회와 이웃을 위해 내 작은 재능이나마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마음,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가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줍니다. 제가 100세가 넘어서도 강연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내 안의 생명력이 가장 빛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은 쫓아간다고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면 복은 마치 나비처럼 저절로 날아와 당신의 어깨에 앉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주변을 정돈하십시오. 어두운 암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따스한 햇살 같은 복기가 스며드는 것을 곧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매듭지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반을 넘어 10이라는 문턱에서 어떻게 마음의 어두운 기운인 암기를 걷어내고 남은 생을 복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끝맺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인품의 향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과 화해하며 주어진 삶을 긍정하는 성숙한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100세를 넘기며 매일 아침 깨달은 진리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겸허함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남을 미워할 시간도 과거를 후회할 시간도 아까워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의를 베푸는 것만이 진정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살아있으면서도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즉 암기에 갇혀 원망과 고집 속에 늙어가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에 우리가 쌓아야 할 진짜 재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덕더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며 그분은 참 따뜻한 분이셨지, 그분 덕분에 내 인생이 조금 더 밝아졌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자 가장 큰 복을 누린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인생의 열매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나이에 민감하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젊은 세대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의 시행착오를 인자한 미소로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어른이 가져야 할 기품입니다. 그런 어른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웃음과 복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50세든 60세든 혹은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고 걷어내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하늘이 낮보다 더 붉고 아름다운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고집과 원망, 미련이라는 암기를 시원하게 날려보내고 그 빈자리를 감사와 평온으로 채우십시오. 저도 남은 생 동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복된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영혼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짝 웃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복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